진짜 이상한 건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여긴 사람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이유 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 이름은 민석, 32이고요. 서울에서 작은 영상 편집 일을 하다가 여자친구 수진이랑 잠깐 도시를 떠나 살아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충청남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은 29이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거든요. 저도 원격으로 일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반년 정도만 조용한 데서 지내보자.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문제의 그 집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은 매물이었어요. 가격이 이상할 정도로 쌌고 사진은 평범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고 마당도 있고 근처에 산이 붙어 있는 구조였죠. 관리가 잘 된 건 아니었지만 살 수는 있겠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처음 집주인을 만났을 때도 묘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우리 눈을 피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 저는 그냥 노후된 시설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보일러가 잘 안 된다거나 수도가 약하다거나 그런 거요. 수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요.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조용하다는 게 도시에서 느끼는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소리가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벌레 소리나 바람 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그게 처음엔 오히려 좋았습니다. 수지는 여기 진짜 작업 잘 되겠다면서 웃었고 저도 그냥 피곤해서 별 생각 없이 잠들었죠. 문제는 둘째 날 밤부터였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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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처음엔 빗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이었어요. 비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누가 일부러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소리는 위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톡, 톡, 톡. 수진도 깼는지 제 팔을 꽉 잡더라고요. 들려? 응, 들려? 우리는 둘 다 말은 작게 했지만 이미 그 소리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천장 위는 다락이었습니다. 낮에 확인했을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고 먼지만 가득했어요. 창문도 작고 올라가는 사다리도 삐걱거렸습니다. 고양이 아니야? 수진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의도적이었어요. 마치 누가 우리가 깬 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계속 두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톡, 톡. 그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쿵.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심장이 진짜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았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그냥 버텼습니다.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았고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제보다 덜 무서웠거든요. 문을 열고 올라갔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는 바닥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마치 누가 발로 문지른 것처럼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이 사다리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그걸 봤습니다. 야, 뭐야? 수진이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수진도 그걸 보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동물일 수도 있지. 그 말은 했지만 목소리가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요. 쥐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런데 그 자국은 너무 넓었어요. 발자국 형태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작은 동물이 만들 수 있는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낮에는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인터넷 연결하고 생활을 시작했어요. 사람은 이상한 걸 봐도 당장 생존과 관련이 없으면 무시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더 분명했습니다. 톡, 톡, 톡. 같은 소리, 같은 위치. 그리고 이번엔 속도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느리게 시작하다가 점점 빨라졌어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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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마치 누가 일부러 우리를 자극하는 것처럼 수진이 먼저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빠, 이거 이상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번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어떤 행동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민석 씨, 천장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진도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민석 씨.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 그 목소리는 나이가 많은 남자 같았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고 감정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환청이다. 착각이다. 누가 밖에서 부른 거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분명히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누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쿵! 다락에서 다시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삐걱거리는 소리는 사람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나무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다리는 오래됐고 올라갈 때마다 특정한 위치에서만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그 소리는 제가 낮에 올라갈 때 들었던 그 위치를 정확히 같은 순서로 밟고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끼익, 끼익, 한 칸, 잠깐 멈춤, 그리고 또 한 칸. 그 템포가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거의 찢어질 듯이 잡고 있었어요. 오빠, 누가 있어? 누가 있어? 그 말은 거의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가까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참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끼익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억지로 천장 쪽, 정확히는 다락 입구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입구는 거실과 이어진 작은 사각형 구멍 같은 구조였고 사다리가 접혀 있는 형태였습니다. 평소에는 덮개가 닫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낮에 확인한 뒤라 열려 있었어요. 그 어두운 틈,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리만 계속 들리니까 끼 마지막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완전히. 그 순간 집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아까까지 분명히 들리던 아주 미세한 바람 소리나 벽이 식으면서 나는 틱틱거림 같은 것도 전부 사라졌어요. 진짜로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고 몇 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상태로 있었어요. 저는 눈을 떼지 못했고 수지는 숨도 거의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수진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참다가 터지는 울음이었어요. 나 여기 싫어. 나 여기 못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건 정상이 아니다. 무슨 이유든 이 집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니까 갑자기 현실적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가야 한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안 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수진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자. 수진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왜 가?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바로 뒤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수진도 멈췄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위치에서 났어요. 제가 방금까지 서 있던 자리에서 왜 가? 조금 더 길게 늘어진 목소리.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우리 목소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다. 이건 그냥 여기 원래 있던 누군가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수진 손을 더 세게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이상하게 잘 안 열렸습니다.
분명히 잠그지 않았는데 마치 안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열려야 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툭툭툭 맨발로 바닥을 걷는 소리. 천이, 우리 쪽으로. 저는 미친 듯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제발. 그 순간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뒤에서 무언가가 아주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 났습니다.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차가워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 저는 뒤를 보지 않고 그대로 수진을 끌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까지. 그 집에서 벗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거의 주저앉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집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 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고 창문도 어두웠고 우리가 방금까지 있었던 흔적조차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방금 전 일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 다시는 들어가지 말자. 수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은 근처 모텔에서 보냈습니다. 둘 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민석 씨, 왜 가? 그 다음 날 우리는 낮에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빼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도 했고 물건도 다 안에 있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햇빛이 있는 낮에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냄새, 습하고 썩은 나무 같은 냄새, 그리고 그 안에 묘하게 섞여 있는 비린내. 수진이 바로 코를 막았습니다. 이거 뭐야? 저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집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환기가 안 된 밀폐된 공간에서 무언가가 썩은 냄새. 그 순간 어제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락, 천장 위.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천장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락 입구가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분명히 열어둔 채로 나왔는데 그리고 그 덮개 위에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 올린 것처럼 그 손자국을 보는 순간 어젯밤에 들었던 그 마지막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뛰쳐나오기 직전 사다리 끝에서 멈췄던 그 존재. 그건 내려오다 만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간 뒤에 안에서 덮개를 닫은 거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손자국은 분명히 안쪽에서 찍힌 것이었어요. 먼지가 바깥쪽으로 밀려난 자국이 아니라 안에서 누르며 밀어 올린 흔적. 사람 손바닥처럼 퍼진 형태였지만 이상하게 손가락 길이가 불균형했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었어요. 오빠, 이거 사람 아니지? 수진이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우리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짐이 있으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였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은 척 말했습니다. 낮이니까 괜찮아. 그냥 빨리 챙기고 나가자.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각자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안은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데도 어둡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벽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압박감, 소리가 먹히는 느낌. 가방에 옷을 넣으면서도 저는 계속 신경이 천장 쪽으로 쏠렸습니다. 다락, 저 위에 지금도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너무 예민했던 거다.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거다. 누군가 몰래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 이 손자국은 뭐지? 그 질문에서 계속 막혔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오빠, 이거 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는 곳은 주방 쪽이었습니다. 싱크대 앞, 그곳 바닥에 젖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떨어진 것처럼. 근데 그 자국이 이상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게 아니라 무언가가 질질 끌리면서 지나간 흔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이 향하는 방향이 거실. 그리고 사다리 바로 아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멈췄습니다. 그 자국은 사다리 아래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다리의 첫 번째 발판에 물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누군가 젖은 상태로 그 사다리를 올라간 것처럼 그 순간 목이 말랐습니다. 입안이 완전히 말라붙는 느낌. 수진이 제 뒤에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나간 뒤에.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뒤를 이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더 빨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툭 위에서 아주 작게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도 같이. 다락 입구, 닫혀있는 그 판자, 그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먼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툭, 툭 누군가 그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수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있어, 아직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택지만 떠올랐어요. 지금 당장 나간다. 짐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런데 그 순간 민석 씨, 그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바로 위에서, 천장 바로 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는 감정이 없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미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왜 또 왔어? 그 말.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있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제 뒤에서 울음을 참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소리.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어젯밤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핸드폰을 집 안에 두고 나왔다는 걸. 그 벨소리는 거실 안쪽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사다리 바로 아래에서 띠링 띠링.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가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길게 늘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저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핸드폰이 있었고 그 안에는 중요한 일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일을 증거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사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띠링, 띠링. 그 소리는 사다리 바로 아래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핸드폰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치. 어제 우리가 나갈 때 저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두고 나왔습니다. 절대 여기 있을 수 없는 위치였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가까이.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다락 입구. 그 덮개가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어둠 사이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얼굴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애매한 형태였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둠이 더 짙게 뭉쳐있는 느낌이었고 입이 있어야 할 위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어요. 시선이라는 게 꼭 눈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 뒤에서 거의 울음을 삼키며 중얼거렸어요. 뭐야, 저게 뭐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래로, 사다리 쪽으로. 끼익. 사다리가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훨씬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마치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머리는 도망치라고 소리치는데 몸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있던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그 소리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통화가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귀에 대지 않았는데도 스피커처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네. 그 목소리였습니다. 천장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 근데 이번에는 제 손 안 핸드폰 안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제 옆으로 와서 화면을 봤습니다. 이거 누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위험하잖아. 그 말은 이상하게도 우리 걱정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같은 목소리인데 톤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왜 자꾸 들어와? 그 순간 위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툭! 아까보다 더 가까운 위치.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다리 위에 거의 내려와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는 형태가 조금 더 보였습니다. 팔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길었습니다. 사람의 팔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길이, 사다리 두 칸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끼익. 사다리가 깊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보지 마. 짧은 말. 하지만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제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는 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에서 나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적,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상태로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수진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이번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까지 넘어질 뻔하면서 달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막히는 느낌도 없었고 아무 저항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야 멈췄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풀려서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수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저는 벽에 기대서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동시에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그런데 창문 하나에 커튼이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는데 그 틈 사이로 뭔가가 잠깐 보여도 사라졌습니다. 형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는 느낌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짐은 대부분 버렸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고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이상합니다. 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봤습니까? 그 말투.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집을 왜 빌려줍니까?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거기서 혼자 살다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도 왔고 조사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 뒤로 가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리나 이상한 느낌.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다들 며칠 못 버티고 나가서 자세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며칠 못 버틴다. 그 말은 우리가 겪은 게 시작일 뿐이었다는 뜻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 이후로 수진은 한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그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밤이었고 수지는 친구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벨소리, 모르는 번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그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거긴 괜찮아? 그 말. 그 한마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끊어야 했는데 그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귀에 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목소리는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거긴 괜찮아? 다시 같은 말.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마치 제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왔습니다. 누구야? 그 질문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묻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숨처럼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 그 말.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짧게 뭔가 스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두운 공간, 좁은 천장, 먼지, 그리고 누군가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선.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뭐야? 지금 뭐야? 제 말은 거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핸드폰 너머에서 아주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뚝. 아무 신호음도 없이. 그 순간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우리가 살던 그 익숙한 원룸, 늘 작업하던 책상, 익숙한 조명. 그런데 어딘가가 달라진 느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냥 시선이 계속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위에서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급하게 고개를 내렸습니다. 미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여기까지 따라오면 안 되는 거다.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불을 끄지 못했고 계속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문, 창문, 천장.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일을 말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숨기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수진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어제 비슷한 거 있었어.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 수진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 친구 집에서 자는데 새벽에 깼거든. 근데 천장에서 소리가 났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톡톡 톡 그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착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점점 빨라졌어.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장을 봤는데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뭔가 있었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따라온 겁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정리해야 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이랑 연결된 것 같아. 우리는 그날 바로 충청남도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걸 끝내려면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 집 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다락이었습니다. 그 말. 몸이 굳었습니다. 정확히는 발견된 건 아니고 흔적이요. 그는 손을 떨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다락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한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도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안쪽에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민석 씨, 왜 가? 거긴 괜찮아?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 다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천장에서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그 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 이건 우연이 아니었음.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우리가 떠났다고 해서 끝난 것도 우리를 기억하고 따라오고 부르는 그게 핵심 식당에서 나온 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시하면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미 한번 대답을 해버렸으니까요. 그 전화, 누구야? 라고 물었던 순간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집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지 주변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여전히 이상하게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담장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 안에 지금도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중년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옆집에 잠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우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왔었네요. 그 반응,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자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결국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집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밤마다 소리가 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소리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 소리. 짧은 대답. 근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흉내 내는 것처럼.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 부르나요? 그 여자는 우리를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릅니다. 그 한마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래 못 살아요. 다들 나가요.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근처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 집에서 최대한 멀지 않은 곳.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거리와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건지. 밤이 됐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TV도 켜놓고 일부러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TV 소리가 꺼졌습니다. 리모컨을 건드린 적도 없는데 전원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만. 그 순간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저도 느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집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압박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톡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게 톡, 톡 같은 소리, 같은 간격.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또야, 또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순간 수진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받지 마, 그 말. 이번에는 따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은 몇 초간 계속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소리도 같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적.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끝내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계속 반응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끊을 건지.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는 아주 조용하게 동시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대답하지 말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끝이었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끔, 아주 가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디선가 톡톡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건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착각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강하게 경험한 공포를 이후에도 반복해서 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비슷한 소리만 나도 그때 기억이 겹쳐지면서 과장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톡, 톡. 그 소리가 들렸을 때도 그냥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볼륨을 높이고 다른 소리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가 밖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벽.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소리가 제 안에서 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톡. 아주 미세하게.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느낌.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이어폰을 바로 뺐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정적. 아무 소리도 없어야 하는 순간. 그런데 톡. 다시 들렸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안으로 들어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이상해.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굳어갔습니다. 가끔 누가 나 부르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밖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 말, 저도 이미 느끼고 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건 공유하면 안 되는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더 선명해지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 얘기를 피했습니다. 일상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평소처럼 대화하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다락 생각나?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꿈을 꿨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다락에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누가 계속 나를 불러.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겪었던 상황의 반대. 근데 나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부르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 있었어. 그 말.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존재, 아래에서 부르는 존재,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더 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수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리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충청남도, 그 집. 운전하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인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이건 도망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조용했고 변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까지. 그리고 손을 올렸습니다. 밀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민석 씨,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뒤에서.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집안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나 있다는 걸. 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 그 집에서 들었던 것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현관, 문 앞,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그 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